이 영상의 주제는 무굴 제국 인도 이슬람 문화를 꽃피우다입니다. 8세기 인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세력이 서북부로 들어왔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이슬람의 뜨거운 바람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불어닥친 것입니다. 당시 인도 서북부에는 라지푸트라고 불리는 여러 부족이 살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인도에 들어와 기존 인도인과 섞여 힌두가 된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10세기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터를 잡은 구르 왕조의 무함마드가 라지푸트의 저항을 뚫었습니다. 이들은 델리를 손에 놓고 겐지지강의 바라나시까지 차지했습니다. 1206년에는 무함마드의 부하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독립된 맘루크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후 할지, 투글루크, 사이드, 로디 왕조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이들 왕조는 델리를 수도로 고수하고 바그다드의 칼리프에게 술탄의 칭호를 받았기에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불립니다. 13세기 초 할지 왕국의 침입을 받은 라지푸트 메아로 왕국의 미녀 왕비 파드미니는 적에게 몸을 더럽혀지는 치욕 대신 궁녀 700명과 함께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죽는 조아르를 선택했습니다. 인도에 들어온 이민족 대부분은 인도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여 인도에 동화되었으나 이슬람 세력은 이슬람교를 유지했습니다. 아이바크가 델리에 세운 쿠툽 미나르는 이슬람교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자 이슬람교를 인도인에게 전파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무슬림이 되는 이도 있었으나 대다수 인도인은 힌두 전통을 지켰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이에게 거두는 세금인 지지야만 내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은 인도의 상공업과 해외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웃나라는 물론 멀리 유럽 상인도 인도를 찾아왔습니다. 1498년에는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가 서남부의 캘리컷에 닷을 내렸습니다. 델리 술탄 시대에는 인도 전통에 이슬람 문화가 더해져 인도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라비아어와 페르시아어의 델리 지역의 언어를 섞어 만든 우르두어입니다. 나나크가 만든 시크교도 인도 이슬람 문화로 이슬람교의 유일신 사상과 예배를 통한 신과의 만남을 최고의 신앙 행위로 여기는 힌두교의 박티 신앙이 결합된 것입니다. 시크교는 인간 평등을 강조해 하층민이 많이 믿었습니다. 시크교 사원에서는 종교, 바르나,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문자에게 실꽃과 음식을 제공하는데 모두가 바닥에 함께 앉아 식사합니다. 16세기에는 북인도에 새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티무르 후손과의 경쟁에서 패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의 자리를 잡은 바브르입니다. 1526년 바브르는 대포와 기병을 앞세워 파니파트 전투에서 로디 왕조의 코끼리 부대에게 승리하고 아그라까지 진격해서 무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브르는 자신이 칭기스칸과 티무르의 후손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티르크인이었습니다. 이에 티르크어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무굴의 건국자 바브르는 후손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한 안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도인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 내부의 싸움을 피하고 힌두와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브르가 죽자 아들 후마윤이 그의 자리를 이었으나 반란으로 페르시아로 도망쳤습니다.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10여 년 만에 황제 자리를 되찾았으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마윤의 아들 악바르는 13살에 황제가 되었으나 재상 바이람 칸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잃은 영토를 되찾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무굴 제국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악바르의 가장 큰 장점은 힌두 세력과의 화합이었습니다.
라지푸트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힌두에게 관직을 개방했으며 지지야를 없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굽타 왕조 이래 봉건제를 실시했습니다. 황제는 수도와 그 주변 땅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나와부, 자민다르 등의 관리가 군사 지휘와 세금 징수를 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토를 늘리고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상공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무굴 제국은 서아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과도 교역했습니다. 악바르의 손길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도 미쳤습니다. 사띠와 어린이 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했는데 아들이 없을 때 말고는 한 명의 부인만 인정했습니다. 악바르는 종교 지도자를 궁궐로 초대해 토론할 만큼 종교에 개방적이었습니다. 이즈음 시크교는 황금사원을 만들었는데 우두머리 구르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통치자로 변모해 갔습니다. 악바르는 인도와 페르시아 화가에게 궁궐 작업실을 내줬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세미라에 화려한 라지푸트 기법을 더해 사실적이면서도 활달한 무굴 세미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악바르가 잠든 시칸드라 성을 찾는 끊이지 않는 발길은 그에 대한 인도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악바르의 아들 자한기르 때에는 여기저기서 저항이 거셌으나 그는 이를 진압하고 영토를 더 넓혔습니다. 라지푸트와 벵골의 반란군 지도자를 풀어주어 이들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만들었습니다. 형제들과 권력 다툼 끝에 황제가 된 샤자한은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는 데칸권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수도를 아그라에서 델리로 옮겼습니다. 델리는 궁궐이자 방어시설인 델리 포트, 모스크인 자마 마스지드, 거주지역, 시장 등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계획 도시였습니다. 타지마할은 무굴 건축물 중 단연 으뜸입니다. 이름은 빛의 궁전이란 뜻이지만 궁궐이 아니라 샤자한의 아내 뭄타즈마할의 무덤입니다. 샤자한은 첫눈에 반해 뭄타즈마할과 결혼했는데 잠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38살에 14번째 자식을 낳은 후 아내가 죽자 샤자한은 타지마할을 만들게 했습니다. 타지마할 공사는 페르시아 건축가에게 맡겼는데 공사 기간이 22년이었습니다. 11,000톤의 대리석은 자이푸르에서 가져왔는데 매일 2만 명과 천여 마리의 코끼리가 동원되었습니다. 주 재료인 대리석 이의 보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했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흰색이 아닌 것은 모두 보석인데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의 장인을 불러들여 세공했습니다. 타지마할은 델리 남쪽 20km 떨어진 야무나 강가에 있는데 반투명의 대리석이 환상적입니다. 사방에 있는 4개의 탑이 마치 중앙에 거대한 돔 지붕을 호위하는 듯 합니다. 타지마할은 완벽한 좌우 대칭인데 양쪽 붉은 건물도 좌우 대칭입니다. 왼쪽 건물은 이슬람 사원이고 오른쪽 건물은 손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타지마할 역시 인도 이슬람 문화입니다. 흰 대리석, 꽃무늬 장식 등은 힌두 전통이고 정원 양식과 초승달, 쿠란 구절, 아라베스크 무늬 등은 이슬람풍입니다. 무굴 제국은 궁정 문화가 풍성했습니다. 황제는 튀르크어를 썼으나 페르시아어를 모범으로 여겨 페르시아어를 표준어로 삼았기에 관리와 출세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페르시아어를 배웠습니다. 문학과 역사가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었고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과학과 천문학이 학문에 깊이를 더했으며 의복, 식생활 등도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시타르, 타블라 등 악기, 스카프, 파자마 등 복장, 힌두의 주식인 쌀과 무슬림이 즐겨 먹는 양고기를 결합한 볶음밥인 비리아니 등은 모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샤자한 때 무굴 제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델리, 아그라, 수라트, 라오르 등 2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가 9개로 당시 이에 견줄 만한 유럽 도시는 런던, 파리, 나폴리 정도였습니다. 샤자한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백성과 3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졌는데 무굴 제국의 생산품이 전 세계 것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귀족들도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은 금은 보석, 그림, 도자기 등으로 장식했는데 여가 시간에는 사냥, 폴로 등을 즐겼습니다. 많은 돈을 번 상인들도 귀족 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백성 대다수는 농민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가족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종교는 다양했으나 모두가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아우랑제부 역시 형제 조카들과 치열한 싸움 끝에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 성에 가두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샤자한은 아그라 성에서 아내의 무덤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7년 세월을 보낸 끝에 서글프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50년 가까이 황제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의 시기에 무굴 제국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상공업도 한층 발달해 무굴의 대표 상품인 면직물을 사려는 유럽인이 많았는데 금은 세공품, 향신료 등도 인기였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쇠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우랑제부의 이슬람 우월주의, 즉 힌두 등 다른 종교 세력과의 화합을 깬 것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아우랑제부는 높은 관직을 무슬림으로 채우고 지지야를 부활시켰습니다. 심지어 힌두 사원을 불태우고 9대 구루와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크를 처형했습니다. 시크의 10대 구루 고빈드 싱은 시크 무장단체인 칼사단을 만들고 모든 시크가 형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자에게는 사자라는 뜻의 싱, 여자에게는 암사자라는 뜻의 카우르의 성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우랑제부 때 무굴 제국의 쇠퇴 이유를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에서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서부의 라지푸트, 펀자브의 시크, 데칸의 마라타 등의 강력한 저항과 진압 비용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접속 강무샘 입력 검색 후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요. 위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